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도 짤막한 지식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가서 무슨 말을 하면 되나요? 참 막연한 질문이고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 상병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까 해요. 중요한 팁이기도 한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알기는 어려운데 주의할 점이 뭔지 정도는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병판정위원회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업무상 질환, 업무상 질병, 이 산업재해를 이제 인정해 줄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인데요.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판정기구예요. 예, 보통은 한 7명에서 뭐 5명, 7명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7명에서 위원회를 구축해서 예,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표결제예요. 예, 이 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출석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셔서 여기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좀 이제 정신질환 상병에 좀 맞춰서 이렇게 좀 몇 가지만 팁을 얘기 드릴게요. 뭐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질병, 정신질환 상병에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게 이제 사실 예, 병보다 문제되는 게 병원이에요, 병원. 예. 병원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아프다 그러는 걸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게 좋다는 얘기는 이해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예, 의사 선생님들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오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프지 않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안 오는데 어떻게 아프다는 얘기를 해? 근데 이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예. 진짜 내가 병원에 안 갔어도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는 사실 뭐 정신질환 산재 얘기뿐 아니라 뭐 근골격계에도 막 다 공통된 얘기인데 예, 병원에 가지 않고 아프다는 얘기는 예, 설령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게 돼요.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예,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 뭐한 달에 아무리 못 가도 뭐 1회 이상 저는 뭐 그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 좀 권유하는데 안 아픈 사람이 병원 안 가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제도의 취지상. 근데 아픈데 병원 참고 안 가면요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 늘 문제되니까 병원 좀 가시라.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어,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고 내가 어떤 업무상 스트레스도 그렇고 뭐 직장 내 정신질환 발생 직업 문제로 이거 정말 비율도 높고 많은 문제인데 이 쟁점들이 산업재해뿐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뭐 폭행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성희롱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명예훼손 문제일 수도 있고 각가지 문제하고 다 겹쳐져 있는데 각 행정기관 수사기관의 판단 예 행정기관 특히 노동부 뭐 수사기관 경찰 그다음에 행정 뭐 사법행정도 포함이죠. 법원. 법원은 근데 좀 쉽게들 안 가시니까 오늘은 제가 좀 제외해서 얘기했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이 기관들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근로복지공단은 거의 특히 질병판정위원회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덮어놓고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산업재해가 진짜 목표고 나는 아파서 쉬고 보상을 받고 이게 내 실질적 이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예, 산업재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라면 나머지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되게 신중하게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 다른 데서 한번 판단 받고 오시면은 독립 판단 사실은 이게 준사법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부 의사결정기관인데 독립 판단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오시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판단을 산업재해 뭐 질병판정위원회가 한 다음에 그 어떤 결론을 내줄 거라는 기대는 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늘 이걸 염려해 두고 산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 산업재해가 특히 오늘은 정신질환과 산업재해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요?라고 이제 기초적인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불이익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징계도 있을 거고 뭐 인사명령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각가지 불이익으로부터 일정 기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가 있다. 해고로부터도.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염려에 두고 예,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하셔야 된다. 이건 중요한 거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근데 2번하고 결부지어서 이거랑 결부지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지금 엉뚱하게 잘 안 되면은 한마디로 이 3번 예, 그 뭐 해고 아니면 불이익
여기도 같이 엮여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때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사실 복잡할 때 가장 잘하는 방법은 아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은 다음에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화가 났으니까 다 넣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잘못 풀리면은 끝까지 안 풀리기도 합니다. 골이 정말 힘들어지기도 해요. 예. 자, 이런 관점을 이제 기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결국은 질병판정위원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될까? 어,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되게 큰 영역이에요. 큰고 것이죠. 예. 마인드를 그렇게 잡고 가셔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은 제가 맨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형태가 없다고. 그때그때 틀려요, 진짜. 그때그때 달라오기 때문에. 다만, 어떤 기조와, 방향, 그 방침은 있어요, 방침은.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질병판정위원회는, 예, 전 질판이라 하는데, 질판위는, 자, 기질적 요인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합니다. 기질적 요인을. 특히 정신질환. 예. 이거는 뭐 들어가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저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좀 여쭤보고 답변을 얻은 사안이기도 한데, 예. 환자를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상병이 뭔지를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보통 뭐예요? 직업적 환경 때문에 아프다가 우리 주장인데, 인터뷰를 하고 유심히 물어보고 응답을 하고 들여다 보니까 원래 아픈 거 아니야? 예. 무슨 환경적 요인이 문제가 아니야? 원래 이 사람의 기질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의외로 그 자리에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괜찮다라는 사람인 걸 어필을 하면서도 환경이 문제라는 거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떠한 기질적 요인, 막 그 뭐랄까 자극에 화내고 이런 거 있죠. 질문을 했는데 나한테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은, 예, 뭐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것 자체를, 이분들은 약간 기질적 요인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내가 얼마큼 사회적으로 정상적이고 멀쩡하고, 예, 이 피해만 없었으면 난 괜찮았을 것이다라는 어필 중요하다. 예. 자, 두 번째. 위에 거랑 같아요. 근데 뭐 조금 강조 싶은 거는, 정신질환에서 노동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노동부는 왜 특히 조심하셔야 되냐면, 다른 판단 기구랑 좀 성격 자체가 틀려요. 근로감독 관의 독립된 판단이, 솔직히 말하면 막무가내예요. 예, 막무가내고, 좀 플러스해서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웬만하면 처리하지 말자. 정말 그 주의에 가까운 정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 누가 봐도 명백하고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내용도 서스럼없이 근로감독관들은 처분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형사사건으로 연루시켜서 뭐 고의성이 없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예시컨대 뭐 욕설을 하고 그런 것조차도, 예, 한 번밖에 욕설을 안 했으니까 괜찮다든지,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이 되면서, 예, 빠져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상식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노동부에서 한번 그렇게 건드려 버리면 진짜 쉽게 얘기해서 별 쌍욕을 다 하고 던지고 막 이래도, 노동부가 아니라 그러네? 그럼 우리도 아닌 거지. 정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노동부는 웬만하면 함부로 이게 진짜 말이 많이 나올 만한 일이에요. 노동부 판단을 받기보다는, 예, 차라리 질병 그 자체를, 예, 뭐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예, 뭐 법원에 가시든가, 예, 아니면 노동위원회 가시든가 그나마 좀 나아요. 예. 그럼 좀 합의제 기관에 가는 게 낫지, 여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고. 자, 세 번째 포인트, 타임테이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신질환 사건에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결국엔 그 자리에 나온 위원들 머릿속에 새겨주는 일이거든요. 네. 이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선이 굵을수록 여러분의 산재는 승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내가 언제 취업했고 어떠한 일을 어느 정도 겪었고 그 뒤로부터 몇 개월 내외에 반응 속도죠. 이 사이에 내가 상병이 발생했고 어떤 치료를 해왔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타임테이블을 명확하게 설명을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가서도 이 타임테이블에 기초해서 얘기를 차분하게 하실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예. 야, 나 억울해요. 열심히. 아니요. 내가 얼마나 욕을 들었는데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 제가 방송 때도 굳이 많이 말씀드렸죠. 소용없다. 예. 왜냐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이 전략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예, 사실은 뭐 저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뭐 전문 판단 기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느 정도 통할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맨날 그런 거 보면 감흥도 없고 말 그대로 감정도 없어요. 예.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이제 찾는, 또는 하지 말아야 될까를 찾는
약간 기술적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위원들 성향이기 때문에 이 타임테이블을 차라리 머리 익혀주고 예, 이 것을 익혀줌으로써 힘들었겠다. 힘들었겠구나. 예. 이런 소리를 나오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나 힘들다고 어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세 가지 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예. 자, 정신질환 산업재 무엇이 포인트인가? 특히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오늘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노무법인 시선으로 검색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광고 좀 드리면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잡담도 좀 나누고 그런 만남의 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